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누굴 내가 키우겠냐 이런 생각. 결혼 그만 포기하고 싶습니다. 분수를 안다랄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결혼이라는 높은 산을 지나오면 육아라는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립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 둘째까지 지금 현실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알았어, 갈게.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낳으면 행복할까? 두근두근 짜릿짜릿. 연애의 순간보다 행복한 순간은 또 없을 겁니다. 단, 결혼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번 주말도 어김없이 아르바이트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27 창규 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춘천 소양호 근처의 게스트하우스. 처음엔 생각하고 있는 일을 시작할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구한 일이었는데 그게 어느덧 1년 가까이 구직의 어려움을 체감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말, 이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손님 중 19은 비슷한 또래 20대 청년들입니다. 손님들이 슬슬 들어오는 저녁엔 술안주 준비로 바빠집니다. 이 게스트하우스에선 밤마다 막걸리 파티가 열립니다. 처음 만나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것도 아르바이트생의 역할. 지금 주인공이야. 지금 주인공인데? 이거 하지 마. 여행을 떠나와 새로운 이들과 친구가 되는 밤. 다들 즐겁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창규 씨만 빼면요. 감독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집으로 향하는 너 바라보는 것이 막걸리를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다가도 문득문득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마냥 시간을 흘려보내도 되는 걸까? 이렇게 이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되긴 해요. 왜냐면은 다른 친구들은 이제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이제 맨날 일 찾으러 다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생활도 불규칙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부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침 청소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다음날 9시. 이제야 피곤이 몰려옵니다. 친구와 같이 사는 이 집은 보증금 300에 월세 36만 원. 둘이 나눠 내면 18만 원인데 이번 달은 월세 낼 일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창규 씨 한 달 수입은 평균 80만 원. 한 달 살기가 빠듯한 수준입니다. 요즘 계속 악순환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나가는 돈은 계속 있는데 들어온 돈이 없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은 아니고 지금 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일했으니까 좀 위험하게 이게 굴러가고는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계속. 돈이 없으니 여유가 없어지고
여유가 없어지니 만사가 귀찮아졌습니다. 학교 때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로 창규 씨는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나 자신 말고는 누구도 생각하기 힘듭니다. 분수를 안다랄까? 같이 가정을 꾸리는데 제가 힘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래서 좀 뭔가 좀 준비가 되면 그때쯤 가정을 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준비가 빨리 끝날 거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상황에 밀려 결혼은 자꾸 뒷전이 됩니다. 우리나라 초혼 연령은 10년 사이 2살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렵게 결심했다고 해도 막상 실행하기는 어려운 게 또 결혼입니다.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요즘 마음이 복잡해진 엄태인 씨. 태인 씨의 옥탑방은 보증금 300에 월세 28만 원. 발품을 팔고 팔아 어렵게 구한 집입니다. 한 달 월급 140만 원. 혼자 쓰고 산다면야 결코 모자란 돈은 아닙니다. 문제는 빚입니다. 첫 월급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학자금 대출에 보증금 빌린 돈까지 빚 갚기가 시작됐습니다. 학자금이랑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못 모르고 대출했던 은행 대출이랑 그리고 빌려주신 여기 보증금. 한 청소년 단체에서 일하는 태인 씨의 근무 시간은 낮 1시에서 밤 9시까지. 그러다 보니 점심시간 무렵에 늘 출근하게 됩니다. 월급에서 빚 갚을 돈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태인 씨의 점심이 늘 1,000원 김밥인 까닭도 그 이유입니다. 여기 또 다른 옥탑방 청년이 있습니다. 한 문화단체 직원인 그의 월급은 140만 원. 운호 씨 역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축의금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가 또 월 말인가 그래가지고 되게 돈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차피 못 가니까 식비는 안 나가니까 되겠지 하고 3만 원을 냈는데 막상 내고 나니까 왜 이렇게 쪼잔하게 내가 3만 원밖에 못 냈지. 요즘 경조사비 5만 원 못해도 5만 원 낸다는데. 월급이 좀 적긴 하지만 일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전공을 살려 취직했고 일도 즐겁습니다. 다만 걱정이라면 결혼. 늘 결혼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일단 결혼을 하면 돈이 생긴다니까. 또 용케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네. 부담스러워. 그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는 결혼 안 하는 거야. 부담스러워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 그냥 연애만 하고. 합의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애를 못 낳는 거야. 지금으로선 내 형편에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 중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이 한 1, 2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결혼에 대한 자세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냥 무작정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들 말도 잘 듣고 싸우지도 않고. 늦은 퇴근길. 할 이야기가 있어 친구와 함께 옥탑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뭐 술집을 가기엔 좀 부담스러워 옥상에 상을 폈습니다. 친구 역시 요즘 결혼 문제를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현실적인 거일 줄 몰랐어. 나는 지금 결혼을
물론 하려고 뭐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거지만 인사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지? 상견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안주 좀. 그 친구들 지금 당장 임신한 친구 있잖아요. 걔는 나는 혼수할 돈도 없단 말이지. 그냥 내 친구도 혼수도 다 대출 받아서 오 마이 갓. 근데 나는 뭘 믿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일이 없이 살아. 진짜. 그럼 본인의 그러니까 나도 원래 되게 내일이 없이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결혼을 생각하려 하니까 나의 빚이 보이고 내가 벌어놓지 않은 돈이 보이고 막 막막하고 우울해지고 그래 그런 자본주의 왜 우리 딸 아들만 결혼을 못해? 라고 얘기했을 때 뭘 왜 못해? 돈이 없으니 못하지? 라고 제가 가끔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되게 속상하신 거예요. 뭐랄까 네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제 상황에서는 빚이 어쨌든 있으니까 당장 모아놓은 돈도 없고 갚아야 될 돈이 제일 많고 당장 수입에서 이제 최소한의 것들을 제하고 나더라도 결혼만을 위해 모아둘 게 없으니까. 살면서 이보다 더 큰 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느낌. 결혼. 그냥 포기할까요? 희망도 미래도 없는 나라. 우리 청년들이 한국을 헬조선으로 일컫는다면 자신들의 나라를 귀도, 귀신의 섬이라 불러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대만입니다. 올해 29. 리아유 웨이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이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좀 번듯한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워낙 일자리가 없어 몇 년째 공장 생활 중입니다. 사장님과 단둘이 일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월급은 대만 돈으로 27,000달러, 약 100만 원 가량입니다. 我们也是希望说，他如果努力工作，我们就是高一点薪水给他们，因为这会烫到或者是受伤之类的。你是算到416除以3。 대만 청년의 평균 급여는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현재 부모님 집에서 식구 7명과 함께 살아가는 그의 바람은 독립입니다. 要一个人住的话，我想要大概100吧，破100。假如说有更好的，当然也是会换啊，对啊，目前就还是没有更好的出现这样子。 독립이 어려운 건 저임금에 비해 너무 높은 월세 때문입니다. 올해 26살인 탕정팅은 이 집에 방 하나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집 한 채를 쪼개 모르는 사람과 살아가는 이런 곳을 야팡이라 부릅니다. 방값은 월급의 약 4분의 1. 다른 데 돈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一般来讲，下班之后啊，通常从外面买便当回来，这样家里吃的吗？对，大部分都是。 방값에 따라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처지. 언제쯤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这是那时候去庙里求的钱，然后那时候是因为工作就觉得工作氛围好像有点奇怪，所以去问一下他，然后他说，就是我们要比较自爱啊，保护自己这样。 그녀의 소원 역시 화장실을 혼자 쓰는 집에 살아보는 겁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결혼은 언감생심입니다. 理由一开始觉得太年轻，然后觉得钱好像赚不够，没有办法2个人花。
但如果我的薪水只养得起我怎么养孩子？ 우리나라에 88만 원 세대가 있다면 대만에는 22K 세대가 있습니다. 대만 돈으로 22,000달러, 월급 80만 원을 받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업률이 높아지자 대만 정부는 청년 고용을 위해 인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때 평균 임금이 약 80만 원.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好，等那景气好了再回来，可是发现回不来了，因为你已经带头示范说一个大学毕业生可以用这么低的薪资禁用他，那何必还要给他更好的薪资？好，所以呢，因为这个政策导致了从那之后开始，台湾的平均的起薪，年轻人平均起薪一直都维持在22K 左右。那这个状况一直到现在，到今年，你看10年了。 시대 역량이라는 대만의 한 신생 정당. 연금 개혁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입니다. 요지는 나이든 세대의 연금을 줄이고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所以时代力量党团今天明确的提出来，一个是刚刚永明跟大家所报告的党职并公子的部分，对存款的额度，那同时。 把他们现在领取月退职金的所得替代，大家都下班好或不好？ 올해 1월 대만 총선 결과 시대 역량은 총 113석 중 5석을 얻었습니다. 겨우 5석을 얻은 정당이 왜 이렇게 화제냐고요? 대만은 정통적으로 국민당과 민진당, 양당 구조였습니다. 거기에 시대 역량이 균열을 일으킨 것이죠. 시대 역량이 내건 핵심 공약은 바로 청년을 위한 정치였습니다.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에 입성한 시대 역량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역시 저임금 문제입니다. 是因为这个样子，时代力量希望做的事情是，我们去推动制定最低工资法。 就是一般在欧美国家常常会看到的，就是 Minimum Wage Act。希望借由最低工资法，能够整体的提升薪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실에 지친 청년들은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귀도 탈출. 탈대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我在写履历要寄到 NHK 去，因为国外工作条件比较好，薪水比较高。 이 청년 역시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간 가져본 직업만 5개. 하지만 지금의 임금 수준을 벗어나기는 힘들었습니다. 应该是在一个儿童剧团里面做演员，然后第2个是在出版社里面做编辑吧，然后第3个是在基隆那边做记者，然后第4个来台北做选举。 살기 위해 대만을 떠나려는 청년들. 한치 앞 미래도 예측하기 힘든 그들에게 결혼은 말 그대로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因为自己都快养不活了，没有办法再养另一个人啊。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라고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평균 급여도 106만 원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인으로서의 자기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빨리 찾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서 결혼과 출산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옥탑방 남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현재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오른다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은 209만 원. 임금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면 두 사람의 삶은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요? 며칠 고민 끝에 내린 차은호 씨의 선택은 미뤄왔던 컴퓨터 부품 사기. 여동생과 함께 쓰던 컴퓨터가 고장난 지 오래지만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카드는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뭔가 한 가지를 하려고 하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됐었거든요. 제 현재 급여 상태로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충족을 조금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운호 씨가 벼러왔던 건 여자친구를 위한 맛있는 저녁.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2인분에 와인 한 병까지 총 32,000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바람은 더 좋은 고깃집이긴 했습니다. 사거리 그 집이 맛있긴 맛있는데 무제한 질도 나쁘진 않아. 여기 진짜. 그래도 이렇게 같이 기분이라도 내보는 건 참 오랜만의 일입니다. 그간 서로의 형편을 고려해 데이트도 동네 근처를 산책하는 정도였죠. 맛집도 제대로 못 가봤습니다. 한 달 급여 차이 60여만 원. 생각보다 그 차이는 참 컸습니다. 설레는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라면 내가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구나. 이렇게 계속 임금이 올라갈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도 내가 인생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구나.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뭘 해볼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겁니다. 이제 지겨운 1,000원짜리 김밥 대신 집밥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식비는 안 재봐가지고 교통비도 한 8만 원 이상 나가는 것 같고 통신비도 8만 원 이상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월세와 빚 갚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식비는 늘 뒤로 밀리기 십상이었죠. 신선한 재료를 사서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됐습니다. 끼니는 그저 때우고 넘어가는 시기였죠. 받은 돈으로 그렇게 첫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망설였던 전기장판도 샀습니다. 옥탑방에 겨울에 진짜 춥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놓기도 요즘도 슬슬 추워져가지고 밤엔 이 정도의 여유만 있다고 해도 한숨 돌리고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을 위한 선물. 영양제와 화장품을 샀습니다. 돈이 없어 생활이 빠듯해지는 만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던 게 사실입니다. 정말 일상이 좀 더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취미생활 취미생활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더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기니 앞날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제까진 한 달 벌어 한 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무작정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진 마이너스 살림이다 보니 은행 갈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애 처음으로 적금이란 걸 보려고 하는데 한 달에 5만 원, 1년짜리 적금입니다. 1년을 꼬박 부어도 60만 원 남짓. 큰 돈은 아닙니다. 뭔가 좋네요.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지금 이 기분입니다. 계세요. 알았어요. 뭔가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뭔가 뿌듯하다. 그리고 뭔가 어쨌든 차곡차곡 모아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든든하다. 그런 느낌? 통장을 만들고 돌아온 아침. 참 오랜만에 옥탑방 앞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햇살이 좋아 빨래도 잘 말라 그곳에서 난 꿈꾸네. 몰랐는데 계절은 어느새 가을의 한가운데. 하늘은 높고 바람은 산뜻합니다. 혹시 어쩌면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평상에 누워 나 하늘을 보며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결혼에 성공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고민 끝 행복 시작인 줄 아셨겠지만 천만의 말씀, 이제 육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뜬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 아침.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 이때는 가장 정신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있다면 말이죠. 아이는 출근 준비하는 소리에 덩달아 깼습니다. 퇴근했을 때 뭐 보통 늦게 들어오니까 깨 있는 경우 거의 없어서 아침이 아니면은 뭐 주말에 거의 본다고 보시면 되죠. 네. 이제 두 돌인 태인이는 결혼 5년 만에 낳은 아이입니다. 원래 서로의 일에 바빴던 부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가진 아이인 만큼 더 예쁜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 쪽 일을 하는 남편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합니다. 보람 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아이는 입주 육아 도우미분이 봐주고 있습니다. 보람 씨는 바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광고회사에 다닙니다. 팀장이 되고 맡은 일이 늘어나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경쟁 프리젠테이션이라도 있는 날엔 밤을 새기 일쑤. 그래서일까요? 지금 회사에서 워킹맘은 보람 씨뿐입니다.
출근 시간은 있어도 퇴근 시간은 없는 게 또 광고 회사. 저녁 무렵에서야 짬이 나 잠시 아이 얼굴도 볼 겸 영상 통화를 시도했는데 엄마 안녕. 안녕이야, 그치? 아이는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바람. 안녕, 엄마 갈게. 아이에게 미안하고 스스로에게 속상합니다. 평일에는 전화도 어머니가 오실 때 빼고 남편 있을 때 빼고는 잘 안 하고, 네. 저희 평일에 들어가면 너무 일찍 들어가면 자기 전에 들어가면 너무 흥분을 해서 잠을 안 자니까 이제 잔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힘들어주니까. 각오는 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힘들고 희생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다투는 게 더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막연히 생각했구나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저희 여자 선배들은 저한테 이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준 적이 없었어요. 아이 낳은 것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그건 글쎄요. 들어오는 소리에 아이가 깰까봐 부부는 집 앞에서 만나 조심조심 같이 들어옵니다. 퇴근해서 볼 수 있는 건 잠든 얼굴뿐. 이제 3살. 얼마나 많은 예쁜 모습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보람 씨는 둘째를 낳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낳으려면 대답하기 힘든 질문과 직면해야 합니다. 아이냐, 일이냐. 솔직히 아기를 갖는 그 기쁨이 어떤 건지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정말 충만하게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포기하는 것, 혹은 아이 갖기를 아예 포기하는 거는 그냥 그 희생이 얼마나 큰가를 사회적으로 다 인식을, 요즘 친구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거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둘째를 낳는 부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숫자 속 많은 부부들은 둘째를 안 낳은 걸까요? 아님 못 낳은 걸까요? 저출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아마 일본일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 일본에서도 유독 출산율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오키나와입니다. 현재 일본의 출산율은 1.46명. 그런데 오키나와는 그보다 훨씬 높은 1.94명입니다. 다카하시 씨의 저녁 시간. 부부는 이렇게 놀아주지 않으면 언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남자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빠가 애들과 놀아주는 사이 엄마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두 사람의 퇴근 시간은 모두 6시를 넘기지 않습니다. 5時なんでどちらかといえば早く帰れる部類の方になるんですけど、であと子供のお迎えが6時半までっていうのが制限があるので、やっぱその6時半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意識して。 거의 매일 저녁 5 식구는 식탁에서 얼굴을 보고 밥을 먹습니다. 오키나와는 퇴근이 늦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가장 야근이 적은 곳.
야근이 가장 적은 곳에서 아이가 제일 많이 태어난다는 건 그냥 우연일까요? 아이가 셋쯤 되면 생활 자체가 육아입니다. 부부가 육아를 함께 한다는 건 생활 속 모든 일을 나눈다는 의미.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야근이 잦았다면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부부의 가족 계획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女性にもやっぱりどうしてもそれでも女性が負担がかかると思っていて、お父さんの方も何かこの子育てのする世代のためにそういう配慮ができるような、早く家のこともできるような何か配慮があった方がもっと進む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いますね。 오키나와에 있는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성 직원의 비율이 90%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는 아이 엄마들도 많습니다. 3名おります。3名、はい。いかがですか。周りの方も結構子供ってそのぐらい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沖縄の方では結構3名は普通だと思います。子供が今4名おりまして、最後の4人目で、育児休暇を取らせて産前産後休暇を取らせていただいて、1年前に、復職をしています。 또 하나, 이 회사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많은 여직원들 중 한 사람도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임신한 직원을 배려하는 문화는 물론 아이 키우는 직원들을 위한 탄력 근무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본인 사정에 맞춰 탄력 근무 기간과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非常に高く今評価を受けております。退職率は昨年見込みから半数減っていく見込みとなっております。弊社では今年度から正社員化すべての社員を正社員化いたしました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の制度面の評価、それから働き方多様化への補助、そういったところを評価していただいて、社員の皆さんには非常に満足を持って働いてもらっているかと思います。 정말 근무 시간과 출산율은 서로 맞물려 있는 걸까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일본 정부. 그 일본 정부가 얼마 전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건 바로 야근 휴일 근무 방지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를 위해 탄력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場合には長時間労働が強いられると。そうであるとなかなか女性が子育てしながら働きたくても働きにくかったり、男性が育児参加しにくかったり、そういった問題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問題にも対応し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한 회사. 이 회사에는 가정적이기로 이름난 몇몇 아빠들이 있습니다. 김기룡 씨도 그중 한 명이죠. 집안일을 비롯해서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저도 저희 그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그렇게 못 해준 게 좀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홍순상 씨 역시 평판은 비슷합니다. 야근 금지를 칼같이 지켜 거의 매일 정시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처 어린이집에서 딸아이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이죠. 맞벌이에 아이가 둘인 홍순상 씨는 아내와 서로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딸아이를 데려오는 건 그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그렇게 어린이집에 들러 퇴근한 시간은 6시 반. 이것저것 해놓아야 할 게 많습니다. 어질러진 집안 정리하기, 어린이집 숙제 봐주기, 빨래 돌려놓기, 그리고 아이 씻기기까지. 집에 오면 TV 앞에 앉기 바쁜 여느 남편들과는 좀 다르죠? 그렇게 1시간 후쯤 아내가 둘째를 데리고 집에 옵니다. 아내가 오고 나서도 홍순상 씨의 일은 계속됩니다. 이런 식이 아니면 맞벌이에 아이 둘을 키우며 살림을 해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정도면 회사에 소문이 날 만합니다. 홍순상 씨,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썩 괜찮게 하는 편에는 들지 않을까요? 네. 뭐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100점 만점에 몇 점? 아, 그거는 한 90대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기룡 씨도 오늘 퇴근 후 잠시도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얼마 후 곧바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결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출산과 육아에 이만큼 동참해온 셈입니다. 아내 역시 그가 남다른 아빠라는 걸 인정합니다. 저희 남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95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아내가 평가해도 90점 이상인 모범 남편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런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이들이 야근을 해야 하는 회사에 다닌다면 그래도 지금과 같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두 사람을 붙잡아 야근을 시켜본 거죠. 더도 덜도 말고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퇴근 시간 밤 9시까지 말입니다. 알았어, 갈게. 그래. 왜 이렇게 짜증이야? 혼자 있는 부인은 일하다 우는 아기를 달래러 가야 했습니다. 아기를 다시 재우는데 한참. 해야 할 집안일들이 슬슬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잠든 틈을 타 일을 해보지만 일은 끝이 없습니다. 둘이 하던 것을 혼자 하려니 그럴 수밖에요. 9시에 퇴근한 남편이 집에 온 시간은 밤 10시. 남편이 오고서야 이제 밥을 먹을 여유가 생깁니다. 퇴근하고 나서의 몇 시간. 그 시간이 가져다주는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면 저희 삶 자체도 좀 많이 바뀔 것 같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불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저는 기존에 남편의 야근 때문에 오늘은 부인이 아이 둘을 모두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일단 집에 오는 시간이 더 늦어집니다. 아이 하나와 둘은 또 다릅니다. 잠시 빨래를 하러 간 그 짧은 사이에도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사고를 칩니다. 밥 먹을 시간은커녕 잠시 앉아 쉴 여유도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둘째를 낳을 때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낳은 건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하나 더 있어도 이렇게 잘 아이들을 챙기겠구나. 그 믿음이 있어서 사실 둘째를 가졌지, 아니었으면 사실 그럴 용기를 못 냈었을 것 같아요. 모두들 세상에 둘도 없는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순상 씨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이건 본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걸 위해서는 개인도 회사도 나라도 모두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시간이라는 근로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 생활을 누리고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건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 독일의 출산율은 1.51명, 3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모하메드 씨와 안네 씨의 집. 아직 6시 전인데도 부부는 둘 다 퇴근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탄력 근무를 신청해 퇴근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집 근처 공원 놀이터. 이곳엔 이 시간에도 모하메드 씨 같은 부모들로 가득합니다. 야근 없이 정시 퇴근이 일상화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Also ich arbeite 5 Tage die Woche, von Montag bis Freitag, pro Tag 7,5 Stunden. 35-Stunden-Woche. Genau. Und ich arbeite von Montag bis Freitag auch, aber fange immer erst 8:30 Uhr an und arbeite dann bis 16:30 Uhr und ich arbeite in der Woche 35 Stunden. 독일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컸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본보다 더 빨리 야근과 초과 근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해 왔습니다. Und wir dürfen nicht so lange arbeiten. Wenn wir Überstunden machen und 60 Stunden ist definitiv über dem Durchschnitt, also 8 Stunden und drüber, dann muss es dementsprechend bezahlt werden. Das heißt, hintenrum raus kriegen wir dann mehr Arbeit, aber mehr Zeit. Und das ist schlicht und weg, glaube ich, einfach nicht erlaubt, so lange zu arbeiten. Es gibt Zeiten, also man darf maximal so und so viel arbeiten. 아이 낳기 힘든 이유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키울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아는 몸과 마음을 온전히 아이에게 쏟는 일. 그만큼의 시간 역시 필요합니다. 가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여기 누구보다 그 시간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문설주 씨. 영업팀이라 낮밤이 따로 없이 일하는 설주 씨는 두 아이를 친정집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늦게 퇴근하면 밤 10시, 11시. 남편도 사정이 비슷해 아예 친정집에 맡기고 주말에만 아이들을 데려가는 형편입니다. 오늘은 어쩌다 일이 일찍 끝나 잠시 아이들을 보러 들렀습니다. 이런 날은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전쟁입니다. 그만 둘게. 잘 지내? 아빠 집에 가고 싶어. 내일 가자. 아빠 집에 내일 가자. 이쁘나. 내일 가면 되잖아. 내일 금요일. 내일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헤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평일 이렇게 아이들을 보러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이런 날은 현장 퇴근제라고 현장에서 곧바로 퇴근하는 날입니다. 애들 얼굴도 잘 못 보는데 이렇게 잠깐이라도 보고 가면은 헤어질 때는 뭐 또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자주자주 얼굴 보니까 좋아요. 남편이라도 정시 퇴근을 할 수 있다면 저녁마다 아이들을 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설주 씨보다 더 바쁩니다. 와이프나 저나 이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뭐 평일에 녹초가 된 상태에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뭐 애들을 받아서 이제 같이 주말에 육아를 하게 되는데 뭐 서로 분담을 안 하면은 뭐 지켜나가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뭐 둘 다 녹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주 씨 회사 역시 기본적으론 정시 퇴근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업팀은 일의 성격상 그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주말도 아닌데 설주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향합니다. 휴가라도 낸 걸까요? 정시 퇴근을 자주 못하는 대신 설주 씨는 회사의 스마트 워킹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틀 정도는 시댁이 있는 부산 센터로 출근할 생각입니다. 어디에서든 일을 해도 좋은 게 스마트 워킹. 휴가를 안 내도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겐 늘 시간이 문제. 설주 씨의 시부모님 역시 일하는 딸을 위해 외손주를 맡아 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자식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도 저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만 싶은 마음도 있긴 있던데 그게 어디 뭐 마음대로 됩니까? 설주 씨의 출근길. 스마트 워킹은 날짜를 정해 담당 팀장에게 메일로 알리면 끝.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제도를 잘 굴러가게끔 하는 문화 역시 중요합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이제 많은 동료분들도 그런 제도를 엄마들이 이용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런 빈자리가 있으면 그 업무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이 문화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래서 출산율도 아마 좀 높을 거고 복직률도 높은 게 아마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일은 회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하는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 제도도 따라 바뀌기 마련입니다.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바람이고 또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할 때 사실 출산율이 낮아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으로 출산으로 가족을 만들어가는 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다들 말합니다. 아이는 축복이라고. 아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으니 서둘러 낳으라고.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냥 행복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행복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걸까요?